도와드릴게요. 그날은 새벽 4시,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버스 정류장 벤치 위, 한 노인이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는 어딘가 허공을 헤매듯 초점을 잃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얼핏 스쳐보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모습을 외면하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아쉬운 학생 신분, 내일 아침 먹으려고 사둔 삼각김밥 하나뿐이었지만 세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그 따뜻함을 행동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세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얼어붙은 새벽의 만남이 그저 지나가는 동정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장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노인이 그저 길 위의 낯선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그 장소가 앞으로 행복과 따뜻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잔액 12만 3천 원. 월세 납부일이 3일이나 지났다. 핸드폰 화면이 차례로 켜졌다 꺼지는 사이 강세리는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컵라면 면발을 건져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형광등 불빛이 일렁였다. 부산 소재 대형 종합병원 지하 1층 직원휴게실 벽시계는 새벽 4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야간 보조간호 근무를 마친 세린의 손등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얀 가운을 벗어 사물함에 걸고 낡은 패딩 점퍼를 꺼내 입으며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8시간 동안 환자 드리린 거를 갈아주고 체온을 재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며 뛰어다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어 젓가락을 찔러 넣었다. 면이 아직 덜 익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배는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다. 그저 뭔가를 입에 넣어야 할 것 같았다. 젓가락질을 하던 중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응, 아버지. 세리나 자나? 아니요, 지금 퇴근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시골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석 달 전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이 더뎠다. 병원비는 세린이 부산으로 올라와 번 돈으로 간신히 충당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했다. 너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네, 아버지도 무리하지 마세요. 짧은 통화를 끝내고 세리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 속 시간은 새벽 4시 22분 컵라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면발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짠맛과 매운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선배 한 명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던 그녀가 세린을 보며 말했다. 세린아, 아직도 있었어? 어서 들어가. 네, 언니. 조금만 쉬다 갈게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복도로 나갔다. 세린은 컵라면을 다 비우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이번엔 은행 앱에서 온 대출 상환 알림이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새벽의 부산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사이 세리는 오늘 밤 담당했던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도 302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가 유독 기억에 남았다. 2달째 입원 중인 그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세린이 링거를 갈아주러 들어갈 때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가야, 고맙다. 네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약보다 낫다. 그리고 오늘 밤 할머니는 세린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돈도 약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 손 타고 사는 기라. 네 같은 아가씨가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세린은 로비를 빠져나와 병원 정문을 지났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첫 차가 오려면 아직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SNS를 켰다가 끄고 구인구직 앱을 켰다가 끄고 은행 앱을 켰다가 끄고 반복되는 화면들 속에서 세리는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카메라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리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겨울 새벽이었다.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세리는 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 속에 넣었다. 정류장 근처 편의점 불빛만이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세리는 내일 아침에 먹을 삼각김밥 2개와 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컵라면 코너를 지나쳤다. 방금 먹었지만 또 먹어야 할 것 같은 허기가 밀려왔다. 그러나 주머니 속 지갑 무게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계산을 마치고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였다. 정류장 벤치 한쪽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세린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없었던 사람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은 해져 있었고 소매 끝은 더러워져 있었다. 노인은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넣으며 몸을 떨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다. 세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병원 정문 근처라 보호자가 잠깐 나와 바람 쐬는 걸까? 아니면 입원 환자가 무단으로 나온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다. 그때 노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추춤대. 그 한마디에 세린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려다보았다. 삼각김밥 2개와 캔 음료수 하나. 원래 내일 아침 식사로 준비한 것이었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고 통장 잔액은 10만 원이 조금 넘었다. 한 끼를 아껴야 했다. 하지만 세리는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동자였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저기 이거라도 드세요. 세리는 비닐봉지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캔 음료수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걸음 물러났다. 노인은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뜯지 못했다. 세리는 다시 다가가 포장을 대신 뜯어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세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다. 노인은 김밥을 천천히 먹으며 가끔 세린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4시 50분 첫 차까지. 아직 40분이 남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보였다. 노인이 김밥을 다 먹고 캔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따뜻한 음료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노인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댁이 어디신데 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집이 어디였더라 잘 모르겠네. 그 대답에 세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단순히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었다. 노인은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세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원 정문 근처라 CCTV는 있었지만 이 시간에 경비실에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가족분들 연락처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다. 잘 모르겠어. 다 잊어버렸어.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신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쉬어야 했다. 몸은 이미 한계였고 몇 시간 후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세리는 고민에 빠졌다. 노인은 캔 음료수를 다 마시고 빈 캔을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둘러주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노인은 세린을 올려다보며 흐릿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세린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경찰에 신고하면 노인은 어디론가 보내질 것이고 자신은 그저 한 명의 신고자로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302호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은 사람 손 타고 사는 기라. 세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결정을 내렸다. 일단 노인을 병원 24시간 휴게실로 데려가기로 했다. 거기서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이 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면 될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일어서도록 도왔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세리는 노인을 부축하며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새벽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세리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버스 정류장의 노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병원 휴게실에 노인을 데려다 준 후 당직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담요 하나를 빌려 덮어드렸다. 노인은 따뜻한 곳에 누우자 곧 잠이 들었다. 세리는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당직 간호사는 노인이 새벽에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세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로 간 걸까? 혹시 또 길을 잃은 건 아닐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오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에 다시 병원 야간 근무에 들어갔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똑같은 루틴이었다. 환자들을 돌보고 링거를 갈아주고 체온을 재고 기록을 작성했다. 새벽 4시가 되자 세리는 또다시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 컵라면을 끓였다. 이번에는 할인 코너에서 산 라면이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라 800원에 샀다.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렸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세리나, 오늘 병원 갔다 왔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잘하면 2달 후엔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너무 걱정 마라. 세리는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라면이 익었다. 세리는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 입 먹으며 눈을 감았다. 짠맛이 혀를 자극했다. 오늘따라 라면이 더 짜게 느껴졌다. 근무를 마치고 다시 병원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리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세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벤치 구석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모아 떨고 있었다. 이번엔 비까지 맞고 있었다. 코트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노인의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세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빗속을 뚫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흐릿한 눈동자였다. 노인은 세린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어제 병원에 계셨잖아요. 세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노인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 똑같은 말이었다. 세린은 우산을 노인 위로 옮겨 씌웠다. 빗물이 자신의 어깨를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노인의 코트는 이미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 보였다. 할아버지,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세리는 노인의 팔을 부축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자신의 패딩 지퍼를 내리고 노인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빗속을 걸으며 세린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나도 지금 힘든데 이분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월급날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가족들이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경찰에 연락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냥 지나치면 밤새 신경 쓰일 거야. 내일 아침 뉴스에 노인이 동사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일단 노인을 따뜻하게 해주고 제대로 된 보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번엔 휴게실이 아니라 병원 1층 24시간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노인을 앉히고 세리는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가 나갔다. 남은 돈은 9만 원이 조금 넘었다. 커피를 들고 돌아와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덮였다. 세리는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집이 어딘지 기억 안 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 다 흐릿해. 가족분들 이름은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 세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었다. 치매나 다른 기억 장애일 가능성이 컸다.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실종 노인 신고, 치매 노인 보호, 경찰서 연락처.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러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면 보호시설로 연계해준다는 내용이 나왔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노인을 그냥 시설로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 가족들이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세리는 고민에 빠졌다. 노인은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세린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챙겨줘서. 그 말에 세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노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과 동시에 작은 안도가 담겨 있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세린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번엔 병원 사회복지사실 번호를 검색했다. 아침 9시가 되면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노인을 따뜻한 곳에 있게 해야 했다. 시간은 새벽 5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카페 밖으로는 점점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낮에 무조건 해결해야 해. 노인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다. 세리는 자신의 가방에서 여분의 카디건을 꺼내 노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젖은 코트 위로 덮인 카디건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세리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실종 노인 찾기 커뮤니티, 치매 환자 보호단체, 경찰청 실종자 찾기 사이트, 여러 페이지를 넘기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노인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혹시 가족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 올 수도 있었다. 세리는 고민하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다. 잠든 것 같았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이 잘 나오도록 각도를 맞춰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노인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품이 있는 인상이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낡았지만 한때는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 코트. 세리는 사진을 확인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분이 정말 누구일까? 노인의 손을 보니 손톱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리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최근에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세리는 사진을 저장하고 SNS 앱을 열었다. 업로드 화면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올릴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세리는 일단 사진을 저장만 해두고 앱을 껐다. 아침에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 6시가 되었다. 카페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깨웠다. 할아버지, 잠깐만 일어나세요. 노인은 눈을 떴다. 잠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더니 세린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네, 저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린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병원 1층 로비의 대기 의자로 데려갔다. 거기서 노인을 앉히고
자신은 사회복지사실이 열리는 9시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세리는 의자에 앉아 졸음과 싸우며 노인을 지켰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노인이 또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걱정됐다. 드디어 9시가 되었다. 세리는 사회복지사실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세리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틀 연속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던 노인을 발견했고 기억을 많이 잃은 것 같다고.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일단 경찰서에 연락해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노인분을 모시고 와주시겠어요? 세리는 로비로 가서 노인을 데려왔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에게 여러 질문을 했지만 노인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사회복지사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아직 이 어르신과 일치하는 실종 신고는 없다고 하네요. 일단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정식 보호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선이었다. 사회복지사는 경찰서에 연락해 차량을 요청했고 30분 후 순찰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도착했다. 세리는 노인을 순찰차까지 배웅했다. 노인은 차에 오르기 전 세린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 괜찮아요. 가족분들 꼭 만나실 거예요.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순찰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세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았다. 세리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잘 될까? 가족들이 찾을까? 혹시 그냥 시설로 보내지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아까 찍어둔 노인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SNS 앱을 켰다. 업로드 화면 앞에서 또다시 망설였다.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세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혹시 모른다. 가족이 볼 수도 있다. 세리는 사진과 함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구 종합병원 근처에서 며칠째 같은 어르신을 봅니다. 기억을 많이 잃으신 것 같고 집도 가족도 기억 못 하십니다. 혹시 찾고 계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글을 다 쓰고 업로드 버튼 앞에서 세리는 잠시 멈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업로드 완료. 세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세리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양 나이프그룹 본사 건물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양옥집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은 한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CCTV 영상들이 분할되어 재생되고 있었다. 집 앞 현관, 정원, 차고, 골목길.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지만 단서는 없었다. 형님, 병원 쪽은 확인해 보셨어요? 소파 맞은편에 앉은 지우의 아버지 한성민이 물었다. 50대 중반의 성민은 대양라이프그룹 부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수척했다. 네,
아버지께서 자주 가시던 병원들은 다 연락했습니다. 입원 기록도 없고 CCTV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 쪽은 실종 신고 접수하고 수배령 내렸습니다. 전국 경찰서와 병원의 사진 공유했고요. 그런데 지우는 말을 잠시 멈췄다. 성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름이나 주소를 말씀 못하시면. 그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한기준 명예회장은 대양라이프 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금융, 보험, 건설, 유통까지 손 떼는 곳마다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약속 시간을 잊는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거나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아예 집을 나가 몇 시간씩 돌아다니다 오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나흘 전 아침 기준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차는 차고에 그대로 있었다. 가족들은 처음엔 근처 묘소에 갔을 거라 생각했다. 기준은 종종 아내의 묘를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묘지기에게 확인해 보니 그날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굴렀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을 뒤지고 CCTV를 추적했다. 하지만 기준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나이는 32. 대양라이프그룹 전략기획팀 차장으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촉망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 할아버지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준은 지우에게 단순한 할아버지 이상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우를 각별히 아꼈고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꼭 찾을 거야. 성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다. 겨울 날씨는 추웠고 기준은 지병도 있었다. 약을 제때 먹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지우의 어머니 박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수진은 핸드폰을 성민에게 건넸다. 성민과 지우가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코트를 입고 카페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이거 할아버지 아니에요? 성민은 사진을 확대했다. 노인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 틀림없었다. 한기준이었다.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수지는 게시물 내용을 읽었다. 부산이래요. 해운대구 종합병원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기억을 잃으신 것 같다고. 부산? 지우는 어리둥절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곳까지 간 걸까? 계시자 연락처 있어요? 여기 메시지 보내기 버튼이 있네요. 수지는 즉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나흘 전부터 실종 상태였습니다. 연락 가능하신가요?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 1분, 2분, 3분이 지났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직 안 보셨나 봐요.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부산경찰서에 바로 연락하세요. 성민이 지시했다. 지우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실종자 찾기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나흘 전 서울에서 실종되셨는데 방금 부산에서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준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전송했다. 경찰은 즉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다. 할아버지 상태는 괜찮으실까? 기억을 잃으셨다면 얼마나 심각한 거지? 수지는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다. 우리 직접 내려가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어요.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성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지우도 노트북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세 사람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현관으로 나가며 지우는 다시 한번 SNS 게시물을 확인했다. 게시자 이름은 강세린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계정도 비공개였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 할아버지를 찾아준 은인이었다.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려야지. 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다. 성민이 운전석에 앉고 지우와 수진이 뒷자리에 탔다. 차는 곧 출발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차 안은 조용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자주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지우야, 사람은 말이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없는 나흘 동안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큰 회사를 경영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갈게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차 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3시간 후 차는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30분 남았다고 알렸다. 지우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드디어 답장이 와 있었다. 아, 정말요? 지금 어르신은 경찰서에 계십니다. 해운대 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지우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차는 속도를 냈다. 해운대 경찰서가 가까워질수록 지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할아버지 상태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 드디어 차가 경찰서 앞에 멈췄다. 세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상담실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다른 한쪽에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젊은 여성. 지우는 노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할아버지. 기준은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선 표정이었다. 경찰서 상담실은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쪽 벽에 기대선 세리는 가족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후와 성민, 수지는 기준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접니다. 성민이요.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준은 고개를 가웃거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성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후요. 기억 안 나세요? 지후가 기준의 손을 잡았다. 기준은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빼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난 가족 없어 혼자야.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세리는 가슴이 먹먹했다.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노인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담당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가족분들과 함께 귀가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는 받아보셨나요? 아직입니다. 바로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성민이 대답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때 지우가 세린 쪽으로 다가왔다. 저 강세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흘 동안 미친 듯이 찾았는데 덕분에 찾았습니다. 지우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세리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민과 수진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세리는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세린에게 건넸다.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세린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대학 라이프그룹 전략기획팀 차장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다. 대학 라이프그룹.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대기업이었다. 아, 네. 세린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지우는 자신의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기준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기준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이끌려 가듯 걸었다. 세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찰서를 나서며 세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끝이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다. 가족이 찾아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의 눈빛,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이던 지후의 얼굴. 저 사람들은 부자구나. 대기업 사람들.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지. 세리는 명함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깔끔한 디자인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자신의 낡은 지갑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서랍에 넣고 눈을 감았다. 이틀 후 세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병원 야간 보조간호일과 낮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세린 씨? 저 한지우입니다. 기억하시죠? 지후의 목소리였다. 세리는 잠시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네, 기억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세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저를요?
네. 할아버지께서 기억을 조금씩 되찾으시면서 부산에서 도와주신 분을 자꾸 찾으세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세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괜찮으시면 내일 점심때 저희가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세리는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해운대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위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랜드 호텔. 부산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다. 세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뭘 입고 가지? 다음날 정오, 세리는 그랜드 호텔 앞에 섰다. 오래된 코트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가진 옷 중 가장 깔끔한 것을 골랐지만 호텔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세리는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압도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쪽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지후, 그리고 처음 보는 두 사람. 아마 부모님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 기준이 앉아 있었다. 세린이 다가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준은 세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아, 아가씨, 드디어 만나네. 기준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다. 세린은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르신,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추운 새벽에 나한테 김밥이랑 음료수 주던 아가씨. 어떻게 잊겠나? 기준은 세린의 손을 꽉 잡았다. 세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억 되찾으셔서. 다 아가씨 덕분이지. 자, 어서 앉아요. 많이 기다렸소. 지우가 세린을 의자로 안내했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성민과 수진도 깊게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식사가 시작됐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다. 세리는 어색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었다. 식사 중간중간 기준이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말이야, 그날 밤 정말 혼란스러웠어. 내가 어딘지, 누군지 다 잊어버렸거든. 그런데 아가씨가 나타나서 따뜻한 걸 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줬어. 그게 아니었으면 난 그 추운 밤을 못 견뎠을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특별한 일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특별한 일이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들 바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데. 기준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세린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할아버지를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다. 케이크와 커피. 세린은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세린 씨,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에서 야간 보조간호 일하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 많이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세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숨어 있었다. 지우는 그걸 눈치챘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세리는 놀라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희 회사에서 지역 의료복지 통합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노인 돌봄이나 복지 업무를 할 인력이 필요한데 세린 씨 같은 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세린 씨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왔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대기업에 취직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채용 공고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기준은 세린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그래, 아가씨도 건강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세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기업 취업. 정말 가능한 일일까?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혹시 모른다. 정말 기회가 올지도.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의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한번 믿어보자. 뭐라도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세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밝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깨끗한 책상, 따뜻한 커피, 그리고 웃고 있는 동료들.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세리는 간절히 바랐다. 3주가 흘렀다. 세리는 여전히 병원 야간 근무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날도 새벽 4시 지하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SNS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대학 라이프 그룹, 지역 의료복지 통합사업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세리는 숨을 멈췄다. 지우가 말했던 그 채용 공고였다. 손가락이 떨리며 공고를 클릭했다. 모집 분야는 복지 코디네이터, 지원 자격은 관련 경력 우대, 학력 무관. 서류 마감은 일주일 후였다. 세리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화면을 계속 응시했다. 지원해볼까? 하지만 대기업이다. 자신 같은 사람이 붙을 리 없다. 수백 명이 지원할 텐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기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단 지원서는 써보자. 붙든 안 붙든 시도는 해보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세리는 노트북을 켰다. 먼지가 쌓인 화면을 닫고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학력은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 경력은 병원 보조간호 6개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1년. 자기소개서를 쓰는 란에서 손이 멈췄다. 뭘 써야 하지? 세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추운 새벽 길 잃은 한 분을 도왔던 경험이 저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대학 라이프 그룹에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습니다. 짧지만 진심을 담았다. 세리는 서류를 제출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일주일 후 핸드폰에 메일 알림이 떴다.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세리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합격? 정말? 다시 한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1차 면접 날짜는 2주 후 서울 본사였다. 세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울, 본사, 면접.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날 밤 세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대기업 면접 보게 됐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꼭 붙어라. 네, 최선을 다할게요. 전화를 끊고 세리는 옷장을 열었다. 면접 때 입을 옷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옷장 안에는 낡은 옷들 뿐이었다. 세리는 한숨을 쉬며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15만 원. 정장 하나 사기에도 빠듯했다. 다음 날 세리는 중고 의류 매장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상태 좋은 검정 정장 한 벌을 5만 원에 샀다. 집에 돌아와 입어보니 조금 컸지만 괜찮았다. 구두도 중고로 2만 원에 구입했다. 면접 전날 밤 세리는 예상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 외웠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새벽까지 연습하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세리는 면접장에 앉아 있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세리는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행 기차를 탔다. 3시간의 여정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대학 라이프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세리는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일하게 될까? 로비로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그녀를 압도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은 15층 면접장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세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1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으로 대기하는 지원자들이 보였다. 모두 세린보다 어려 보였고 옷차림도 훨씬 깔끔했다. 세린은 접수를 하고 대기 의자에 앉았다.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긴장되시죠? 저도 떨려 죽겠어요. 네, 정말 긴장되네요. 저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도 떨리는데 다들 스펙이 어마어마해서요. 세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울대. 자신은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다. 경쟁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시간이 흘러 세린의 차례가 되었다. 안내 직원이 이름을 불렀다. 강세린 지원자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린은 심호흡을 하고 면접장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길쭉한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한기준이었다. 세린은 눈이 커졌다. 기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 여기까지 수고가 많네.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기준을 바라보았다. 기준은 세린에게 손짓했다. 자, 앉아요. 편하게. 세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까지 걸어가 앉았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질문했다. 강세린 지원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세린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세린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병원 보조간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학력이나 관련 자격증이 부족한 편인데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세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6개월간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분들을 직접 돌봤고 그분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입사 후 계속 공부하며 채워나가겠습니다. 기준이 끼어들었다. 이 친구는 말이야,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바로 마음이지. 추운 새벽에 떨고 있던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니겠소? 다른 면접관들이 기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은 30분간 이어졌다. 세리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진심을 담아. 면접이 끝나고 세리는 면접장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세린 씨. 고개를 들어보니 지우였다. 지우 씨, 면접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지우는 세린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잘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아까부터 세린 씨 자랑하시느라 다른 면접관들 귀 아프게 하셨거든요. 세린은 쑥스럽게 웃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린 씨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지우가 주머니에서 종이컵 커피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긴장 푸시라고. 감사합니다. 세리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이 조금 풀렸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세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지우 씨도 업무 파이팅 하세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세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할까? 대기업 임원이면 바쁠 텐데. 세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면접 잘 봤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수고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세리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다. 저 안에서 일하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세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기차 안에서 세리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쳤다. 면접장에서 만난 기준의 환한 미소, 지우가 건넨 따뜻한 커피,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목소리. 붙으면 좋겠다. 정말 붙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품고 세리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일주일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5일이 지났다. 결과 발표까지 이틀이 남았다. 세리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병원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날 밤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새벽 4시 반 핸드폰에 메일 알림이 떴다. 세리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열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세리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합격. 최종 합격.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합격했다. 정말로 대기업에 합격했다.
믿기지 않았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붙었어요. 뭐?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합격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고생 많았다. 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병원비도 제가 다 낼게요.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휴게실 테이블에 엎드렸다.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병원 원장실로 갔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린 씨, 대기업 취직했다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세린 씨가 더 큰 곳에서 일하게 돼서 나도 기쁩니다. 편의점 사장님께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줬다. 세린아,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해라. 넌 할 수 있어. 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출근 첫날까지 2주의 여유가 있었다. 세리는 그 시간 동안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세리는 작은 원룸이라도 직접 구하고 싶었다. 서울에 올라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방을 알아봤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은 너무 비쌌고 저렴한 곳은 너무 멀었다. 결국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회사에서 주는 첫 월급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짐을 싸며 세리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부산에서 보낸 1년.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마지막 밤, 빈 방에 홀로 앉아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서울로 떠난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이삿짐은 택배로 보냈고 세리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며 부산이 점점 멀어졌다. 서울에 도착해 원룸으로 갔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세린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짐을 풀고 간단히 청소를 한 후 세리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부터 출근이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다. 세리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리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9시 출근인데 8시 30분에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출발했다. 대학 라이프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며칠 전 면접 보러 왔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이제는 방문자가 아니라 직원이었다. 로비로 들어가 인사팀으로 향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젊고 똑똑해 보였다. 세리는 빈자리에 앉았다. 옆에 앉은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경영지원팀 배치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세린입니다. 복지사업팀이요. 아, 새로 생긴 팀이죠? 거기 경쟁률 엄청 높았다던데 대단하시네요. 세리는 쑥스럽게 웃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다. 인사팀 임원이 회사 소개와 규정 설명을 했다. 2시간의 교육이 끝나고 각자 배치된 팀으로 이동했다. 세리는 12층 복지사업팀으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팀원은 총 8명. 팀장과 7명의 팀원. 어서 와요. 강세린 씨죠? 저는 이연주 팀장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악수를 청했다. 세린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는 저쪽이에요. 짐 풀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세린은 자신의 자리로 갔다. 창가 쪽 책상, 깨끗한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명패가 놓여 있었다. 강세린 사원. 세린은 명패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다.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세린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세린 씨,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한 선배가 물었다. 세린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우연한 인연으로 이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그래요? 좋은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팀 분위기 좋거든요. 오후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복지사업팀은 노인 돌봄, 무료검진, 복지관 연계 등의 사업을 담당했다. 세린의 역할은 현장 방문과 수혜자 상담이었다. 생각보다 현장 일이 많아요. 사무실보다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팀장이 설명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현장 일이 더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현장 일 꺼려 하거든요. 첫 출근이 끝나고 세린은 회사를 나섰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세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야.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다. 세린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첫 출근 잘했어요. 회사 분위기 좋아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다행이다. 건강 챙기고 열심히 해라. 세린은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세린의 작은 방도 빛나고 있었다. 3개월이 흘렀다. 세린은 복지사업팀에서 열심히 일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현장으로 나갔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복지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무료 검진 행사를 기획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세린이 방문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의 고마운 말 한마디가 세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세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야근이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낮에 현장 방문이 길어져 시간이 부족했다. 오후 10시가 넘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세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눈을 비볐다. 피곤했지만 끝내야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우였다. 세린 씨, 아직도 일해요? 아, 지우 씨. 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요. 지우는 세린의 책상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화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 연계 사업 보고서네요. 힘들죠?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저도 야근 중이에요.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어때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세린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1층 편의점으로 갔다. 캔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세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힘들지 않으세요? 지우가 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만해요. 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요. 전에요? 네. 부산에서 일할 때는 야간 근무하고 낮에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버텨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세린 씨 이야기하세요. 은인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세리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만약 세린 씨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었을까? 지우 씨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세린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커피를 마셨다. 세린 씨, 언제 한번 저녁 같이 먹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회사 일 말고요. 세리는 당황했다. 지우의 표정은 진지했다.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지우는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세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개인적인 식사?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세리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리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뭔가 마음이 복잡했다. 지우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으로 나갔다. 오늘은 은평구에 있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주소를 찾아 좁은 골목길을 들어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라이프 복지사업팀에서 나왔습니다. 안부 확인차 방문했어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세린을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이불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에이, 늙으니까 이것저것 아프지. 그래도 견딜만해. 세리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상태를 확인했다.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병원은 가시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네 같은 아가씨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리는 가슴이 먹먹했다. 제가 자주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세리는 명함을 건넸다. 할머니는 명함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서며 세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분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을까?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들.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팀장이 다가왔다. 세린 씨, 수고했어요. 오늘 방문 어땠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일이 그래요. 힘들지만 보람 있죠. 세린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팀장으로서 든든해요. 팀장의 칭찬에 세린은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세린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세린 씨,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약속이 없으시면 식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세린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곧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6시에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세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지우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단순히 할아버지의 은인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토요일이 되었다. 세린은 옷장을 뒤졌다.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다. 결국 깔끔한 원피스 하나를 골라 입었다. 저녁 6시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세린은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이미 와 있었다.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평소 정장 입은 모습과는 달리 편안해 보였다. 세린 씨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세린은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다. 세린은 메뉴를 보며 당황했다. 모든 요리가 낯설었고 가격도 비쌌다. 뭐 드실래요? 여기 파스타가 맛있어요. 아, 그럼 파스타로 할게요. 지우가 주문을 하고 웨이터가 물러갔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사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현장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괜찮아요. 원래 힘든 일 익숙해서요. 세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우는 세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린 씨는 정말 대단해요. 긍정적이고 강하고.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음식이 나왔다.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세린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취미 이야기. 시간이 흐를수록 세린은 조금씩 편안해졌다. 세린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지우의 질문에 세린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큰 꿈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사람들 돕는 일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편하게 모시고. 부모님 효자시네요. 당연한 거죠.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저도 할아버지께 잘해드려야 하는데 항상 바빠서 잘 못해드렸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지우 씨는 이미 잘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평소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다. 티라미수와 커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해요. 네, 좋아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우가 말했다. 세린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늦었는데 위험해요. 택시라도 태워드릴게요. 지우는 고집했다. 결국 세린은 지우가 불러준 택시를 탔다. 차가 출발하며 세린은 손을 흔들었다. 지우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택시 안에서 세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은 이상했다. 편안했지만 동시에 어색했다.
지우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까?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세리는 생각했다. 지우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줬다. 하지만 세리는 조심스러웠다. 대기업 임원과 자신.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설렘도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세리는 눈을 감으며 오늘 밤을 떠올렸다. 지우의 미소, 따뜻한 대화, 그리고 헤어질 때의 작별 인사. 조금씩 알아가 보자.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며 세리는 잠에 들었다. 6개월이 흘렀다. 세린과 지우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고 한강을 산책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세린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을 바라보았다. 세린 씨, 요즘 일은 어때요? 바빠요. 지역 복지관이랑 협력 사업이 늘어나서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어제는 경기도 쪽 복지관 갔다 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세린의 얼굴은 밝았다. 지우는 그런 세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세린 씨는 정말 이 일 좋아하는구나. 네,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세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세린은 아이스크림을 먹던 손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저 세린 씨 좋아해요. 세린은 얼어붙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라서. 그런데 알면 알수록 세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착하고 강하고 따뜻하고. 지우 씨, 세린 씨도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시간 있으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세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우를 좋아하는 게 맞았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 같은 사람이 지우와 어울릴까? 저도 지우 씨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너무 다른 사람 아닌가요? 지우 씨는 대기업 임원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린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저는 세린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는 세린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은 채 강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세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오,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됐다. 좋은 사람이면 아버지도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저랑 너무 달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데 그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린아, 너도 대단한 사람이야. 너만큼 착하고 강한 사람 없어. 자신감 가져. 아버지의 말에 세린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 바람이다. 전화를 끊고 세린은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음날 출근해 지우를 만났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세린 씨, 잘 지냈어요? 네, 지우 씨도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하며 지우가 물었다.
어제 이야기 생각해 봤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지우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당연하죠. 세린 씨 속도에 맞출게요.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날 이후로 세린과 지우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1년이 흘렀다. 세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승진도 했다. 대리가 된 세린은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다. 지우도 승진의 부장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만났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세린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레스토랑이었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왜 갑자기 이런 데 온 거예요? 오늘이 우리 사귄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아, 맞다. 세린은 깜빡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세린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지우가 목걸이를 세린의 목에 걸어줬다.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세린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 지우의 말에 세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 어때요? 세린은 잠시 고민했다. 지우의 부모님, 대기업 회장 집안,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하지만 지우의 눈을 보며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다음 주말 세린은 지우와 함께 청담동 집으로 갔다. 큰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걸으며 세린은 긴장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의 어머니 수진이 나왔다. 어서 와요, 세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들어와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성민과 기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준은 세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은인이 왔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세린은 공손히 인사했다. 기준은 일어나 세린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정말 예뻐졌네. 우리 지우가 복받았어.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세린 씨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물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걸으실 수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나중에 한번 뵙고 싶어요. 네, 기회되면 모시고 오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넓은 식탁에 여러 음식이 차려졌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기준이 세린을 정원으로 불렀다. 아가씨, 잠깐 나와봐요.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다. 봄꽃이 만발해 있었다. 아가씨, 우리 지우랑 잘 돼가는 거지? 네, 할아버지. 좋은 일이야. 지우는 좋은 녀석이야. 아가씨한테 잘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고마운 거지. 나를 살려줬잖아. 그리고 우리 손자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어줬고. 기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세린도 눈물이 났다. 기준이 세린을 꼭 안아줬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세린은 지우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가족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행이에요. 저도 걱정했거든요.
걱정할 거 없었어요. 세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세린은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6개월 후 지우는 세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세린이 처음 노인을 발견했던 부산의 그 버스 정류장에서였다. 새벽은 아니었지만 같은 벤치, 같은 자리였다. 세린 씨,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세린 씨가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곳. 그래서 이곳에서 청혼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강세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네. 지우는 일어나 세린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세린은 울면서 웃었다. 그날 밤 세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딸아. 아버지,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도. 세린은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봄의 끝자락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서울 시내의 작은 예식장. 세린이 원했던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세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딸, 정말 예쁘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린은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무릎 수술 후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세린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딸아.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아버지는 괜찮아. 너나 잘해. 예식이 시작되었다. 세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세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단상에는 지우가 서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린은 지우 옆으로 갔다. 아버지는 세린의 손을 지우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우의 진지한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주례 없는 예식이었다. 대신 양가 어른들이 축사를 했다. 먼저 성민이 나왔다. 오늘 우리 아들 지우가 정말 좋은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린 씨는 착하고 강인한 분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다음은 기준이 나왔다. 기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제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2년 전 겨울,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아가씨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기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따뜻한 음식을 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고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오늘의 신부 강세린 씨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준은 세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린 씨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한 집안의 노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행복한 한 쌍을 세웠습니다. 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린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지후야, 세린 씨를 평생 소중히 여겨라. 이 사람은 천사야.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세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지후도 눈시울을 붉혔다. 축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약을 했다. 저 한지우는 강세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저 강세린은 한지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피로연이 이어졌다. 세린과 지우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다녔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세린 대리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복지사업팀 팀원들이 다가와 인사했다. 고마워요. 다들 와줘서 행복하세요.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났다. 세린과 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대신 청담동 집으로 갔다.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세린의 부모님, 지우의 부모님, 그리고 기준.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성민이 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세린 씨 아버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딸 좋은데 시집 보냈습니다. 세린의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기준이 세린과 지우를 정원으로 불렀다. 너희들 나 좀 따라와 봐.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너희들 참 잘 어울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기준은 두 사람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지우 씨를 만났어요. 세린도 덧붙였다. 기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세린 씨 덕분이지. 세린 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야.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2년이 흘렀다. 세린과 지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계속했다. 세린은 복지사업팀 과장으로 승진했고 지우는 이사가 되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청담동 집을 방문했다. 기준은 여전히 건강했고 가끔 세린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세린아, 나 참 행운아야. 너를 만나서. 할아버지야말로 제게 행운이세요.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잊지 말아라. 어느 가을날 기준은 세린과 지우를 불러 말했다. 나 이제 서울 떠나려고 해. 네. 어디 가시게요? 시골로 갈 거야. 내 어머니 묘 있는 곳으로.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지우는 놀랐지만 기준의 결심이 확고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주말마다 와라. 세린이도 데리고. 기준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작은 한옥집을 구입해 홀로 살기 시작했다. 회장직은 완전히 물러나고 모든 경영권을 성민에게 넘겼다. 매주 주말이면 세린과 지우는 시골로 내려갔다. 기준과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할아버지, 오늘 복지관에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그래, 이 동네도 노인들이 많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세린은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돕는 일을
자원봉사로 계속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에서 봉사했다. 3년이 더 흘렀다. 세리는 부장이 되었고 지우는 부사장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태어났다. 이름은 한서연. 세린의 린자와 지우의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린과 지우는 아기를 데리고 시골집을 방문했다. 기준은 손녀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 왔네. 할아버지, 서연이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요. 그래, 대단한데. 우리 서연이 똑똑하네. 저녁 식사 후 모두 마당에 있는 평상에 둘러앉았다.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세린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참 좋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니. 기준이 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세린이 물었다. 그럼 너무 행복해. 이만하면 됐어. 가족들 다 건강하고 다들 행복하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기준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린아, 너 기억하니? 그 추운 겨울 새벽. 네, 물론이죠. 그때 내가 나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행복도 없었을 거고.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고맙다 세린아.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지우가 세린의 손을 잡았다. 세린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이 되었다. 평상 위에는 따뜻한 차와 과일이 차려졌다.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세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딸, 건강한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가 함께 있었다. 5년 전 그 추운 새벽 컵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외로워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 사람은 사람 손 타고 사는 기라. 302호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랬다. 세린이 기준의 손을 잡아주었고 기준은 세린의 인생을 바꿔주었다. 그리고 지우와의 사랑, 서연이의 탄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다. 세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행복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그날 밤 세린은 기준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회사 그만두시고 이렇게 조용히 사시는 거. 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이게 진짜 인생이야. 가족과 함께 조용히 평화롭게. 돈과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세린과 지우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삶을 즐겼다. 기준은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냈다. 어느 봄날 아침 기준은 평화롭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기준은 행복한 노년을 보냈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갔다. 장례식 날 세린은 영정 앞에 서서 기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세린은 한참을 울었다. 지우가 옆에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기준의 가르침은 계속 남아 있었다. 세린은 복지 사업을 계속 확대했다. 더 많은 노인들을 돕고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이 기준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10년 후
세리는 대양 라이프 그룹의 사회공헌이사가 되었다. 전국의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지우는 부회장이 되어 회사를 이끌었다. 두 사람의 딸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다. 엄마, 나 나중에 사회복지사 하고 싶어. 정말? 왜? 엄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서. 세리는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어느 겨울 저녁 세리는 회사를 나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 15년 전 기준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세리는 정류장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날 밤처럼. 그때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때 정류장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한 노인이 코트를 여미며 떨고 있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이거라도 쓰세요. 추우시죠? 노인은 놀란 눈으로 세린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세리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둘러주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세리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삶의 순환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세리는 노인을 부축해 따뜻한 곳으로 데려갔다. 15년 전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겨울 새벽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서 떨고 있던 노인을 향해 내밀었던 작은 손 한 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손길은 계속 이어진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손길이 되기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땅에 쌓여갔다. 세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추운 새벽, 떨고 있는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한 그 선택. 세리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계속 손 내밀며 살고 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기준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세린의 삶은 계속되었다.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그것이 그녀가 받은 기적에 대한 보답이었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겨울 새벽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세린을 통해, 그리고 세린이 도운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손길은 계속 순환하며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추운 새벽 벤치 위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당신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인 세린이를 위해 댓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